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우산 농장 대표 장현기입니다. 저희 금우산 농장은 매년 히카마를 약 3,000평 내지 5,000평 정도를 재배를 하면서 히카마 씨앗을 태국 농가와 계약 재배를 통해서 매년 국내 히카마 재배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히카마 재배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수 있는 유용한 시간을 갖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사용할 교재는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자료를 토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신 농촌진흥청 박승호 박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박사님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저희 농장을 여러 차례 방문을 하시면서 히카마 재배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그 자료들을 기록 관리하셨고, 이 기록물을 경기도 농업기술원 및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제공을 해서 오늘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이렇게 좋은 교재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박승호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아열대성 작물이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중 특히 히카마는 국내 어디에서나 노지 재배가 가능한 작물로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기능성 또한 탁월해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식품으로 권장할 만큼 뛰어난 식품입니다. 히카마에는 칼슘, 인, 비타민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피부 미용, 다이어트, 변비 해소, 당뇨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섬유소가 풍부하여 변비 환자들에게 히카마를 저녁에 드시게 하고 다음날 아침에 화장실에 다녀오게 하면 즉시 그 효과를 체험할 수 있을 정도로 효과가 빠르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다음, 천연 인슐린이라는 이눌린을 함유하고 있어서 혈당 상승 억제와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이 되어서 당뇨 환자와 고혈압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간혹 당뇨가 심한 환자 가족이 전화를 하십니다. 혈당 관리가 되지 않아 큰일인데 히카마가 도움이 될 수가 있겠느냐고요. 제가 당뇨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저희 고객 대부분이 당뇨 고혈압 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보내드릴 테니 한번 드셔보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드셔보신 후 다시 결과를 알려오는데 그 효과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혈당 관리가 정말 잘 되어서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 당뇨병을 치료를 할 수는 없지만 관리하는 데는 정말 좋다고 하십니다. 혈압 환자들도 마찬가지로 히카마를 드시면서 고혈압을 관리를 하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처럼 아삭아삭하여 단맛이 난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배보다가 더 과육이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히카마는 씨가 없어서 드시기 불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배처럼 너무 달지 않고 은은한 단맛으로 그 향미가 더더욱 좋습니다. 주로 생으로 과일처럼 깎아서 드시거나 샐러드, 육회, 동치미, 깍두기 등으로 드시고 국, 조림 등 여러 가지 요리에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콩깍지, 잎줄기에는 강력한 그 살충 성분인 로테논이 들어있어서 산골에 심어도 산짐승, 즉 고라니나 멧돼지의 피해를 보지 않아서 너무 좋고요. 파종 후에 비둘기 피해 또한 전혀 없고 재배 중에도 살충제를 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노지 재배 시 적정 파종 시기는 5월 10일입니다. 5월 10일 날 파종한 출현율을 보게 되면은 91.8%로 5월 25일 날 파종한 92.2%, 90.2%, 그 다음에 6월 23일 날 파종한 것이 92.9%입니다만
여기서 6월 23일 날 파종을 하게 되면 그 생육 기간이 너무 짧아서 실제로 생산량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권장하는 파종 시기는 5월 10일에서 20일 정도 사이에 반드시 파종을 하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파종 시기별로 수확 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줄을 쳐놨는데요. 5월 10일 날 파종을 한 조생종의 경우에 약 한 그 10알에 7,525g을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킬로그램을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5일은 7,286이고요. 그렇게 해서 5월 10일에서 20일 사이에 파종을 한 경우에 7,000kg, 그러니까 7,000kg 이상을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월 23일 날 파종을 한 경우에 4,386kg으로 이때 적기인 5월 10일에서 20일 사이에 파종한 것보다가 크게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급해서 4월 25일 날 파종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 수량은 5,275로 약 한 2,300kg 정도 더 적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생종 결과를 보면 같은 5월 10일 날 파종을 했다고 하더라도 6,183kg으로 그 수량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반드시 조생종 종자를 사용을 하셔서 5월 10일에서 20일 사이에 파종을 하시면 가장 좋은 결과를 다음 조생종 재배 기간입니다. 생육 기간이 120일에서 130일 정도 짧기 때문에 지주 없이 25 곱하기 25 간격으로 포복 재배를 하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약 한 400에서 1.2kg의 궤근을 생산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배수 조건에 따라서 일한 간격을 1 내지 1.6m까지 조절을 해서 2줄부터 5줄까지 재배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저희들이 권장하는 부분과 살짝 다릅니다. 그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지주 없이 재배를 하는 것도 맞고 포복 재배를 하지만 25 곱하기 25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권장하는 파종 간격은 20cm 곱하기 20cm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그 힉가마 과가 큰 것을 즐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400g에서 1kg 안쪽에 그 힉가마를 생산을 하기 위해서 좀 더 밀식을 하기 위해서 20 곱하기 20을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고요. 일한 간격은 2줄 파종, 그 다음에 4줄 파종 또는 6줄 파종 이렇게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있는데 다수확을 위해서는 1.2m 폭의 6줄 파종을 저희가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지러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순지러기는 저희들은 크게 권하지를 않습니다. 순지러기 보다가 적화, 그러니까 꽃 따주기를 저희는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꽃 따주기를 할 경우에 아주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표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거는 적심 곱하기 적화, 그러니까 순도 따주고 꽃도 따주고 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 두 번째는 적화, 꽃만 따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를 확인을 했습니다. 빨간 줄 내용만 보겠습니다. 적심 적화를, 그러니까 순지르기도 하고 꽃도 따줬을 때, 꽃도 쳐줬을 때 두 번을 하면은 723g의 힉가마를 생산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요. 적화, 그러니까 꽃만 따줬을 때 보면 2회를 할 경우에 741g, 오히려 적심을 한 경우보다 더 크게 나옵니다. 그리고 3회를 할 경우에는 765g으로 상당히 큰 효과를 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심, 적화를 동시에 하는 것보다가 적화를 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꽃을 따주는 것이 힉가마를 크게 키우는 기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혀 적심, 적화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46g, 즉 반 정도의 크기에 밖에 생산을 할 수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를 수확한 후에는 예건, 즉 큐어링을 한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큐어링은 반드시 차광 55% 차광막으로 1 내지 2주 정도 하는 것이 좋으며 저장할 때의 필수 조건입니다. 큐어링을 얼마나 잘 하였나에 따라서 저장 기간이 정해집니다. 제 힉가마를 구매하신 고객께서는 지난 1월 28일 날 전화를 해서 힉가마를 더 살 수 없겠냐고 전화 왔습니다. 지금까지 드시고 계시냐고 물어보니 그렇다고 했습니다. 어디다 두셨냐고 물으니까 현관 앞 그 거실에 두셨다고 하더라고요. 힉가마는 사람이 거주하는 거실에 같이 두시면 가장 안전하게 오래 드실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힉가마는 확실하게 큐어링을 해서 저장을 해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장할 때에는 15도 이상 온도가 유지되는 곳에 꼭 보관을 하시고 10도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갈변이 발생해서 상하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태국의 힉가마 가게입니다. 길가에서 파는 곳인데요. 힉가마를 갓 수확을 해서 줄기를 묶어서 이렇게 걸어두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크기는 우리 어른 주먹만큼 크고요. 아주 큰 것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특히 이 태국 등 동남아에서는 이렇게 자잘한 힉가마를 즐겨 드시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분들도 아시아마트 등에 공급되는 것은 이러한 크기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힉가마의 태국의 힉가마 밭인데요. 가운데 있는 분이 이 농장의 주인입니다. 이분은 여기에서 힉가마 밭만 약 15만 평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순수 힉가마만 가지고 아주 이쪽에 아주 유지가 된 분이신데요. 재배하는 방법은 망은 1.2m 망입니다. 여기에 13포기를 씹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마늘 파종하듯이 1.2m에 13구 파종하는 것이랑 같거든요. 그렇게 밀식을 해서 어른 주먹만한 크기의 힉가마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외국의 경우를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힉가마는 실제로 당뇨 고혈압 비만에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진은 제가 농업방송 부자농부에 출연한 장면이고요. 작년 10월 28일쯤 MBN의 청기누설에서 힉가마가 소개되었습니다. 제목이 연쇄질환, 당뇨, 고혈압 함께 잡아라였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3분의 2가 당뇨, 고혈압, 비만인 것으로 통계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힉가마를 접하고 반하게 된 것이 이 기능성 때문입니다. 힉가마는 단순 식품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유용한 식품인 것 같습니다. 제게 힉가마를 알게 해주시고 국내에 힉가마를 전파한 경북농업기술원 권중배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 사례 사진을 통해서 힉가마 재배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